이어서 우리 개혁신당과 우리에게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개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솔직히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90% 이상의 득표율로 후보가 됐는데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축하합니다. 네. 하지만 요건 얘기해야 돼. 축하합니다. 이걸 얘기해야 돼.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웃겼다 근데. 네, 이준석 후보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제 그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원래 10년, 20년 전부터 젠더 갈등이 있었고 전통적으로 이제 유교적 사회였던 한국에서 여성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적응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너무 웃기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젠더 이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요. 기자가 되게 웃었을 것 같아. 속으로 엄청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왜 이분은 여기까지 하죠? 네, 얘기하고 싶지 뭐 않아. 무릎을 굳이 하지 않겠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국민의힘. 제발 잘 안 되셨. 완주 하신대요. 완주 하세요. 이준석 후보는 완주 한대요. 완주 하셔야죠. 완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선거 비용. 완주하세요. 제발. 네, 완주하시길 저희가 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해 볼까요? 국민의힘도 근데 나 너무 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국민의힘은 얘기할 게 진짜 없긴 해요. 그래서 내가 후보별로 그냥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충격적이다. 일단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있다면 국힘에는 홍준표 후보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은 젠더 관련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서 그분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에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2017년 자서전에서 돼지발전기. 성모의했다라는 성범죄 모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논란이 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자 대답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단적 페미니즘이 전염병처럼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다. 흔들리는 가정과 가족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차별금지법에 단호히 반대하고 페미니즘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본 거야.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뭐죠? 페미니즘이 뭐냐? 페미니즘이 뭐냐? 페미니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우리 집이 50년 동안 페미니즘을 가장 실천을 잘하는 집이다. 형수 욕한 일도 없고 형님하고 싸워본 일도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굳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물어봐야지 이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싸운 적 없으시니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페미니즘이 막 대두됐을 때 그때 페미니즘 말고 휴머니즘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똑같은 의미로 썼다고 생각해요. 휴머니즘. 페미니즘이라는 게 페미니즘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아예 페미니즘 말고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그냥 애들로 친 게 아닌가. 1인 가구가 50%가 넘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이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좀 그래요. 변하고 있어요. 패밀리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왜 그 예전에 과거에 그거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가 상임위원장 할 때 그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집에 갖다 준 걸로 논란되는데 그러면 그런 집에 화목할 수 식으로 있어. 그런 식으로 집에 화목할 수 있어. 그렇게 돈을 그런 식으로 갖다 주면. 그런 식으로. 그러면 페미니즘 가능할 수도 아니 있겠는데? 김건희, 윤석열도 화목하잖아. 그런 걸로 치면은. 둘이 행복하면 됐다 뭐 이런 건가? 그런데 이제 범법을 하면 안 되지. 그 집에 갖다 주면 안 되지. 돈. 어쨌든 네, 그런 페미니즘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후보들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가 김문수 후보인데 이분은 얘기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는 2018년도에 이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이나 하세요. 본인이 하면 되지. 왜 남한테 하라 말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런 논란이 있어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이번에 대선에 나오면서 뭔가 새롭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분도 그동안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져왔는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논란됐던 거잖아요. 그 비동의 강화제. 예, 그때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화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의사를 개진했었는데 이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삭제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국회 답변 이제 국회에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왜 당신 이렇게 조치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건설적인 논의가 더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거 그냥 하는 말이구나. 그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기 싫다. 더 필요하다. 근데 하기 싫은 거를 이렇게 다 애들러서. 나랑 합의가 안 됐다. 나랑 합의가 안 됐다 지금. 그리고 2024년도 총선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총선에서 이제 그런 여성표를 받아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 성폭력, 뭐 이런 가정폭력, 교제폭력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이분이 대표일 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안전 문제는 성별로 나눌 문제는 아니다. 여성을 더 배려하자는 건 맞지만 성별이 문제가 아니다. 안전 문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한 게 있고 그리고 뭐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이분이 하신 얘기도 있죠. 뭐 남녀공학으로 전화를 하든 안 하든 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 안 되고 뭐 이런 그때 논란됐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나는 약간 그런 신기한 것 같아. 동덕여대는 왜 딴 데는 자본의 논리를 잘도 얘기하면서 동덕여대는 왜 항상 평화만 얘기하는지. 그치.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유튜브가 요새 그렇게 재밌다던데. 왜요? 아직 못 봐가지고 제가 근데 너무 뭐가 재밌어요. 있어요? 깔깔거리면서 본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뭐지? 다음 주에 보고 우리가 후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기 뭐 키높이 그 구두 이런 거 나와요? 그냥 너무 재밌다. 근데 이미지가 X세대인 척해서 웃기다고. 73년생 밀고 있잖아. 헛되지. 근데 요새 나온 그 한동훈 시대가. 대표가 내놓는 이미지도 너무 별로잖아요. 벌써. 나 과거에 돌아간 것 같아. 아니 내가 그냥 만든 것 같잖아. 내가 만든 것 같잖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나 그것보다 잘 만들지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젊다 73년생 한동훈 이걸 되게 밀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오늘도 뭔가 웃긴 게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한동훈 유튜브 보고 이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저는 안 할 테니까 꼭 와서 해보세요. 저는 볼 자신이 제가 없어요. 살신성이.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이제 그 오늘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는 그 두 분이 계신데 저희가 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조금 5시, 6시여가지고 네, 아직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리면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분은 이번에 뭐 새롭게 젠더 관련해서 이분도 말씀하신 건 없어요. 다만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그 선거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그쵸. 공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가부라는 특임 부처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 나는 후보와 다를 게 없다. 생각이 다르지 않다. 예, 그리고 젠더 갈등이 근원지가 됐다면 그 본원이 역할을 잘 못한 거 아니야 여가부가. 그래서 발전적으로 폐지 개편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분이 비동의 간음죄 법안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그래도 찬성할 입장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39 남성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소 세심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사과했어요. 네, 그런 분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젠더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이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본 것 중에 그거밖에 없어. 그 지난 대선에 한겨레에 그 왜 후보 답변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평등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데 그것도 성의가 없었어. 답변들이. 그래서 이분은 언제 성의를 보여주신 건 모르겠어요. 나경원 씨는 오늘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 노력하겠다,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다. 다 이거에서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거에 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걸로. 그쵸. 네. 사회적 합의란 무엇인가 오늘의 질문. 오늘의 사회적 합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오늘 콜드플레이 언급하셔가지고 아주 아 드럼통? 아니요 콜드플레이 응. 팬들 그 대통령이 없을 때마다 아, 네네네. 콜드플레이가 내야 아, 한다 맞아요.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콜드플레이가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아니 콜드플레이는 대통령이 없을 때마다 내한한 건 이제 화제가 된 거기 때문에. 콜드플레이도 얘기하는 기다리는 이제 나경원 대통령이랑 한 거지. 콜드플레이도 염원하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 나다. 아 그러면 콜드플레이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나경원 아니야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콜드플레이 팬들이 화가 많이 났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다시 오면 돼 콜드플레이가. 그럼 대통령도 계속 와. 없는 거잖아. 계속 와. 계속 와. 밈이 되겠는데 거의 이미 밈이 됐고 콜드플레이와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좀 국민의힘은 뭐 막 많이 언급할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가볼까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광장과 되게 조기 대선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상황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있었는데 확 그리고 그 어쨌든 광장에서 가장 얘기 많이 됐던 거는 차별금지법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 조기 대선에선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고 그리고 최근에 그 국가 성평등 지수가 하락한 걸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번에 65.4점으로 이제 받았는데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2010년도 때부터 매번 발표됐던 그 지표였는데 2023년도 국가 성평등 지수가 65.4점으로 0.8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때부터 쭉 봤을 때 처음 하락한 거래요. 그래서 이게 15년 만에 네. 처음 하락했군요. 이게 근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맞아요. 일이고 맞아요. 광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개선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차별이나 이런 거 개선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데 이게 대선에서는 얘기 안 되고 이런 것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고 근데 여가부는 지금 장관도 안 계신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없죠. 임명 안 했으니까 후보를 지명을 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없는데 어쨌든 여가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 또 뭐랄까 맞아,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점수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건 사실인데 지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락했는데 하락은 아닐 수도 있다. 하락은 아니 정신승리인가 그냥 하락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아니 하락을 한 거지. 근데 이것도 되게 아, 웃겼어요. 진짜 이 웃기네. 내용 영역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성평등 수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는데 교육은 95.6으로 높아요. 제일 높죠. 그리고 건강도 94.2로 높아. 그리고 소득이랑 고용이랑 성평등 의식은 좀 비슷한데 79.4, 74.4, 그리고 73.2예요. 근데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두 가지. 돌봄 32.9점, 의사결정 32.5점. 그러니까 돌봄과 뭔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성평등, 그러니까 남성들이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있어서는 너무 30점대여서 이 영역은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면 사실은 뭔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뭔가 그렇죠. 되게 제약이 되는 부분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돌봄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그쵸, 경우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 맞아요. 돌봄이 특히 이제 그 얘기잖아요. 자녀 돌봄이나 이런 거 할 때 누가 돌볼 거냐 이거 공동 책임인데 한쪽에 쏠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성들한테 우리나라는 많이 쏠려 있다. 맞아요. 어쨌든 요거를 또 네. 참 많은 일을 하시네요.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진짜 많은 걸 보는데 이 성평등 지수가 또 후퇴하는 떨어지는 걸 처음으로 또 나는 기자들이 이런 걸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후보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거에 답을 들어야 이게 의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언론 운동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명태균 대선 뭐 이런 거만 질문하시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주로 듣는 것 같아. 후보자들이 하는 말을 주로 듣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대선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또 잠깐 쉬고 와서 얘기를 할까요? 다음 얘기를 할까요? 네.